안녕하세요. 우리 캠핑입니다. 오늘은 캠핑 냉장고 3종 비교를 위해서 모델들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3년 동안 쓰고 있는 도메틱 CFX3 35리터 모델이고, 에코플로의 글래시어 모델은 제가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제가 구매를 또 했습니다. 내국내산으로 했고, 그리고 간단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알피쿨 TAW 45리터 모델은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제가 빌려왔습니다. 한번 각 모델을 대략적으로 한번 기능과 스펙, 사이즈, 그리고 실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캠핑 냉장고가 저는 장박 때 겨울에 장박을 시작하는데 음식물이랑 그런 게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음료수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여름에 구매 안 하고 전 겨울에 구매한 케이스거든요. 가을쯤 겨울줄 구매해서 장박할 때도 잘 쓰고, 그리고 여름 한 시즌, 두 시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라이트한 캠핑 스타일로 바뀌면서 집에서 그냥 보조 냉동고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아이, 캠핑하는데 무슨 냉장고냐, 뭐 에어컨 같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겠죠. 근데 또 이게 있으면 상당히 또 윤택해지거든요. 또 여름 같은 때 또 들고 가면 시원한 뭐 술이라든지 음식 상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이게 한번 써보면 또 이게 엄청 편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고 없고가. 그래서 알피쿨의 저렴한 모델이 나오면서 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에코플로 글래시어가 나오면서 못된 병이 또 도져가지고 꼭 써보고 싶고, 좀 약간 또 제가 IT 기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두 개 비교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도메틱하고 사실 비슷한 그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렇고 뭐 기능적으로도 있는데, 또 약간 비슷한 크기에 약간 비슷한 가격, 물론 글래시어가 더 비싸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도메틱은 글래시어 안 나왔을 때 상당히 예쁜 디자인이었거든요. 커버도 사실 엄청 일체감 있게 잘 나왔고, 단순하면서 뭔가 약간 고급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도메틱에 비해서 뭐랄까 좀 전자기기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확실히 에코플로우 디자인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부분 쪽부터가 딱 확실히 전자기기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도메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관적이거든요. 직관적이고 딱 봐도 고장날 게 없어 보여요. 알피쿠 같은 경우는 제가 빌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그 터치식인데 저는 약간 터치식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에코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버튼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확실히 이건 고급스러운 전자기기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 더 이런 아웃도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장날 일이 일단 줄어듭니다. 액정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면 딱 봐도 투박하고 튼튼해 보여요, 도메틱이. 근데 뭐 물론 그걸 딱 봤을 때 느낌은 또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파우치도 보면 딱 봤을 때 파우치도 보면 도메틱은 딱 일체감 있게 핏하게 나와요. 제일 좋았던 게 열면 얘는 커버가 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클립으로 다 이 본체에 고정이 돼 있어서. 에코플로 같은 경우에는 열려면 얘가 따로 놀아요. 이렇게 이 커버가 따로 놀거든요. 고정이 안 되고, 이 부분도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재빈 같은 거 쓰려면 이걸 다 열어놓고 써야 되거든요. 파우치 그런 퀄리티는 도메틱이 저는 확실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원부를 살펴보면 도메틱은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에 꼽는 그런 케이블 바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에코플로우나 알피쿨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네, 어댑터가 있어야 돼서 좀 약간 이게 장단점이 좀 나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 바퀴의 유무인 것 같아요. 손잡이랑 바퀴의 유무인데, 도메틱은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손잡이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손잡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에코플로우는 바퀴랑 핸들이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TAW4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맨 처음 이 제품을 봤을 때 편하긴 진짜 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바퀴도 상당히 크고 핸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길게 나와서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메틱을 제가 맨 처음 샀었는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 또 마실 거랑 음료수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약간 손이 덜 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바퀴가 달려 있다면 좀 약간 그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짐은 자동차가 날라주지만 집에서 끌고 내려갈 때 그럴 때 확실히 바퀴가 달려 있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냐면, 차량에 적재할 때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사실 이런 공간이 죽는 공간이 되거든요. 도메틱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르고 놓으면 텐션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약간 공간적인, 우리 테트리스 할 때 그런 공간적인 그런 이득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에코플로 같은 경우에 바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하지만 손잡이는 분리가 됩니다. 손잡이는 제가 설명서 보니까 여기 커버를 떼고 드라이버로 분해를 하면 손잡이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피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입니다. 바퀴도 고정이고, 바퀴는 좀 잘 숨긴 것 같은데 헤드들이 좀 앞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중공간이 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제품의 사이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당연히 얘는 45리터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얘가 35리터, 얘가 38리터인데 글래시어 구매하기 전에 스펙 사이즈로 봤을 때는 도메틱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가지고 와서 보니까 생각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외관 사이즈는 제가 자료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내부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우리도 쿨러 사용하다 보면 내부 모양이 길쭉한 안으로 깊은 스타일이 있고 옆으로 넓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TA4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으로 깊은 스타일이고, 도메틱하고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적당히 넓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생수도 보관하기 상당히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생수 넣는 걸 제가 한번 자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 파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글래시어도 내장 배터리가 따로 있고 추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알피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도메틱은 안 됩니다. 도메틱은 배터리가 없고. 근데 글래시어부터 얘기를 해보면, 글래시어에서 제품 상세에서 얘기하는 건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면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이 배터리를 이용하면 40시간까지 사용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40시간이 냉동으로 풀파워로 40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코 모드로 그냥 시원한 정도의 사용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명시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이라는 좀 정확한 그 수치상 데이터를 공개를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40시간은 그 완전 에코 모드로 그냥 시원하게 할 정도의 최장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피쿨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정도 좀 시원하고 약간 살얼음낄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동 시간만큼은 냉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12V 시가책을 사용하면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노지 가시는 분 아니면 배터리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파워뱅크를 큰 거 사용하시면서 2열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쓰면 좀 더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일반 오토 캠핑하는 유저분들 입장에선 굳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리고 그 컴프레셔 사용 와트수를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메틱은 86W, 글래시어는 120W, 그리고 알피쿨은 60W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220V 기준이거든요. 파워뱅크를 이용하시거나 차박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 소모량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중요한 게 칸막이의 의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냉동과 냉장을 나눌 수 있냐 없냐. 아예 RP쿨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고, 도메틱 제 35리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아니면 글래시어처럼 가변으로 이렇게 판막이를 이용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가변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잠깐 써봤지만 도메틱 저 이거 쓸 때는 냉동해야 될 건 벽면에 붙이고 얼지 말아야 할 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놓고 온도를 한 영하 5도 정도로 세팅해서 쓰면 가운데 있는 건 좀 안 얼고 겉에 있는 것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약간 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칸막이 있는 걸 쓰니까 정말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칸막이가 가변이기 때문에 안 쓸 때는 빼서 윗면에 붙여서 보관을 하고, 얘가 자동으로 센서가 들어있어서 칸막이를 꼈는지 안 꼈는지 자동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용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캠핑용 냉장고에서 그 제빙 기능까지 있는 건 글래시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무슨 제빙 기능까지 필요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사무실에 그 제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도 얼음 정수기가 아니어서 그 사무실에서 그냥 얼음 경영을 쓰고 있는데, 또 있으니까 또 상당히 또 유용하더라고요. 캠핑 나가면 또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얼음의 크기를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정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시간은 얼음 크기 설정과 그리고 내부 안의 온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빨랐던 건 14분까지 나온 적도 있고, 제일 오래 걸렸던 건 22분도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외부 환경과 물의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얼음을 주로 썼는데, 얼음 버튼을 눌러서 한 나오는 시간만큼 기다려지면 이게 바로 바구니를 뽑는 게 아니라 그 토출 버튼을 눌러가지고, 토출 버튼 누르면 얼음하고 그 얼음 부분이 이렇게 얼리는 부분이 약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얼음이 쉽게 분리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뭐 한 15초, 20초 있다가 이제 토출할 수 있다고 알림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냥 바구니를 뜯어가지고 얼음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 바켓스에 그 약간 네모나게 얼음을 다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얼음 삽도 줍니다. 예, 얼음 꺼낼 수 있는 삽도, 미니 삽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좀 센스 좀 있다라고 많이 좀 제품을 쓰면서 느꼈어요. 네, 이제 다음으로 해볼 건 실험인데, 실험 조건은 밖에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 그늘진 데 나와 있고, 지금 여기가 온도가 29도, 30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9도, 30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35리터 모델, 그리고 얘 38리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으로 야외에서 영하 15도까지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를 한번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냉장고 온도가 얘는 31도 나오고 있고요. 글래시어. 그리고 얘는 29.8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일단은 둘 다 닫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온도를 제가 기본 세팅을 맞춰놨거든요. 보시면 영하 15도 돼 있죠? 자, 영하 15도. 네, 영하 15도. 네, 해놓고 한번 30분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분이 지났거든요. 한번 그 냉장고 시스템 온도도 확인하고 온도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에코플로우는 30분 됐는데 15도, 네, 영하 15도죠. 네. 그리고 안에 확인해 볼게요. 안에도 영하 12.6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6도, 12.6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도메틱은 도메틱 0도, 도메틱 0도입니다. 도메틱 0도. 안에도 보시면 2.3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30분 있다 확인해봤는데, 그 에코플로우는 목표한 온도에 도달에 이미 있었거든요. 있고, 그 도메틱은 영하 0도 정도 돼 있었어요. 에코플로우 글래시어는 제가 구매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고, 도메틱 같은 경우에 2년이 넘었을 거예요. 컨디션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서서 제가 구매 처에 물어보니까 보통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메틱 구입한 곳에서 얘기를 들어본 거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에코플로우가 성능이 좋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지금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에코플러하고 도메틱 둘 다 최저 온도로 설정 가능한 영하 25도, 영하 22도 세팅을 해놓고 1시간이 지났거든요. 한번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코플로우 영하 25도 1시간 됐는데 도달했고요. 그리고 온도계는 측정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럼 영하 25도 이거야 진짜. 그리고 도메틱은
네, 영하 8도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영하 8도. 네, 여기는 영하 9.7도 나오고 있어요. 영하 9.7도. 네, 실험한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쉽게 그 알피쿨 같은 경우에는 그 AS를 바꿔와서 바로 제가 가져왔는데도 좀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알피쿨 사용하시는 분들 후기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그 정도로 성능이 안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제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자세하게 비교를 하고 제가 얘기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이래서 AS가 중요한 게 총판 업체에 따라서 AS가 갈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플로우도 마찬가지고 도메틱은 지금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피쿨 같은 경우에는 수입 총판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코오롱 건 코오롱에 수리를 해야 되고, 뭐 카투어는 카투어에 수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냉장고가 상당히 30~40만 원의 저가 냉장고인데 쓰다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 비용이 막 기본 8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 제품 8만 원, 막 10만 원 수리비 넘게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수리받는 게 좀 떠름하는 약간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제 아는 동생은. 그래서 아무튼 그 AS도 좀 신경을 쓰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캠핑용품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AS를 보내려면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박스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요? 사실상 그 초기 출고 박스 아니면 상당히 보내기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험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한 비교의 실험이 아니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제품은 제가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고, 알피쿨 같은 건 제가 빌려와서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좀 더 써보고 단독 리뷰를 따로 한번 찍어서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능도 실험할 때 생각보다 좋은 성능도 나왔고, 그 재빙 기능을 제가 과연 많이 활용할까 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에코플로우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단독 리뷰로 따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 업로드할 시점을 사실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초여름에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제 처서가 지나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영상도 찍은 게 계기가 그 알피쿨 빌려준 동생이 그 냉장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래서 도메틱을 살지 에코플로우를 살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더 궁금해져서 저도 사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구입하실 때 사이즈감, 자기 트렁크와 자기 그 캠핑 짐 스타일에 따라서 꼭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AS 문제, 왜냐면 전자제품은 고장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에 맞춘 AS가 보장이 되고 AS를 잘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꼭 골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시즌이 다 끝나가서 냉장고 지금 막 구매하시는 분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 뭐 내년이라든지 여름 시즌 전에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기 전에 보시고 좀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